자, 이제 우리 136쪽, 교재 136쪽의 39강 다인자 유전입니다. 아까 단일인자 유전 공부를 했었는데 다시 정리하면 단일인자 유전은 그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한 쌍, 한 개체에서 한 쌍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ABO식 혈액형의 경우에는 인간 집단에서 그 ABO식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세 종류 있습니다만, 세 가지 있습니다만 한 개체는 두 개씩 갖고 있죠. 그래서 그것은 단일인자 유전. 그래서 이제 ABO식 혈액형 복드립 유전이라고 했고, 단일인자 유전의 경우에 가로축을 표현형으로 잡고 세로축을 개체수로 잡을 때, 즉 표현형에 따른 개체수 그래프를 그릴 때, 예를 들어서 미맹과 정상. 미맹은 자 일단 그래프 그려놓고, 이게 정상인 사람이 있고요. 미맹인 사람이 이만큼 있을 때, 미맹이라는 것은 생명 색깔 구별을 못하듯이 미맹은 또 모든 색깔 구별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PTC라는 어떤 화학물질이 있어요. 쓴맛을 느끼게 하는데 이 물질의 농도가 현저하게 낮아질 때 그 쓴맛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미맹이라고 합니다. 병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자, 이와 같이 단일인자 유전을 그래프로 그리면 불연속적인 그래프가 그려지죠. 불연속적인 그래프. 물론 중간 유전의 경우에는 분홍색, 아까 붉은색, 흰색 분포됐듯이 세 가지 표현이 나올 수 있죠. 그러나 따로따로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 그래프를 통해서 미맹이 열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없다? 물론 미맹이 열성인 건 사실이지만 이 자료만 가지고서는 미맹이 열성인 걸 알 수 있다, 없다? 만약에 이것이 미맹이 열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적은 것이 열성이다? 그러면 아까 정상 다지증 있을 때 다지증 열성이어야 되죠. 적은 게 열성이라는. 그러나 이것이 좋고 나쁨이 우열 아니라고 그랬죠. 대비전자가 서로 다른데 표현되면 우성, 표현 안 되면 열성. 그래서 정상이 열성인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는 미맹이 열성인 것을 알 수가 없다. 다인자 유전은 어떤 형질을 결정 유전자가 여러 쌍 있다. 한 개체가 여러 쌍의 유전자에서 특정 형질이 결정된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예를 들어서 키, 어떤 남자 고등학교 제일 키 작은 녀석 160이라고 하고 제일 큰 녀석 190이라고 할 때, 물론 세로축은 개체수입니다. 학생 수. 그럼 그 남자 고등학교에 160과 190만 있는 게 아니라 160부터 190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연속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걸 매끄럽게 그렸을 때 연속적이라는 얘기지 완전한 연속적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160과 161 사이에 숫자가 굉장히 많이 있죠. 160.1 있으면 또 160과 160.1 사이에도 여러 숫자가 있죠. 거의 뭐 불가능하죠, 저런 게. 그래서 완벽한 연속적 그래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대략 그리면 실은 더 다양하겠지만 대략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점들을 매끄럽게 연결을 시켜보면 이렇게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립니다. 그래서 다인자 유전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린다. 정규 분포 곡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인자 유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 다인자 유전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형질을 결정하는 것이 유전자, 환경, 그리고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작용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주로 유전자만 다룹니다. 자, 그래서 키, 피부 색깔, 지능 지수, 체중 이런 것들이 다인자 유전의 예에 해당이 되죠. 피부 색깔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실제로 피부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이렇게 세 쌍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한정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유전자 쌍이 관여한다. 피부 색깔이 검게 되는 것은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는데, 그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것은 물질 대사고, 그 물질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가 있겠죠.
그 효소를 암호하는 유전자를 각각 라지 A, 라지 B, 라지 D라고 합시다. 이 라지 A, 라지 B, 라지 D가 발현되어서 어떤 효소 만들어지면 그 효소가 멜라닌 색소 만드는 데 관여한다는 얘기입니다. 편의상 검은색 유전자라고 하겠습니다. 스몰 a, b, d는 그 효소를 만들지 못하는 유전자. 편의상 흰색 유전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지 AA, 라지 BB, 라지 DD 전부 검은색 유전자만 있으니까 이 표현형을 우리끼리 약속 시커먼스라고 합시다. 스몰 AA, BB, DD 그럼 검은색 유전자 없이 전부 흰색 유전자만 있으니까 이것을 이 표현형을 새하얀스라고 우리끼리 약속.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인 경우에 자 만약에 라지 A가 스몰 A, 그러니까 라지 A, BD가 각각 스몰 A, BD에서 우성이라면 라지 AA랑 라지 A, 스몰 A 똑같아야 되죠. 라지 BB, 라지 B, 스몰 B 똑같아야 되고 라지 DD, 라지 D, 스몰 D 똑같아야 되죠. 우열의 원리가 적용된다면. 그런데 그렇다면 이것이 시커먼스여야 되는데 이 라지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가 시커먼스여야 되는데 시커먼스가 아니라 브라운이라고 할게요. 우열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인자 유전은 대문자로 이 경우에 대문자의 개수에 의해서 표현이 결정되죠. 그럼 대문자가 6개 있으니까 시커먼스면 대문자가 5개 있는 경우에 이렇게 그럼 조금 덜 시커멓겠죠. 그래서 덜 시커먼스라고 표현을 지을게요. 그럼 라지 AA, 라지 B, 스몰 B, 라지 DD인 경우에도 대문자가 5개 있으니까 대문자의 개수에서만 표현이 결정되니까 얘도 덜 시커먼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라지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브라우니를 단 ABD가 서로 다른 염색체상이 존재한다. ABD가 서로 다른 상염색체상이 존재한다. 라는 전제하에 자, 얘를 브라우니를 새하얀스와 교배를 시키겠습니다. 이때 요 브라우니가 만들어내는 생식세포는 몇 종류일까? 자, 바로 들어갈게요. A, B, D가 서로 다른 염색체상이 존재한다. A, B, D가 서로 다른 염색체상이 존재한다. 물론 지금 이때 A, B, D가 서로 다른 형질을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A, B, D가 서로 다른 염색체상이 있어. 그런데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해. 어쨌건 서로 다른 염색체상이 있어. 그럼 A, B, D가 생식세포를 만들 때 서로 영향을 주겠어? 안 주겠어? 안 주고 독립적으로 분리되겠죠. 그럼 몇 종류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겠어? 8종류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겠죠. 어떻게? 이렇게. 라지 BD, 라지 B 스몰 D, 라지 스몰 B, 라지 D, 라지 스몰 B, 스몰 D. 그래서 대문자 A로 시작되는 게 4종류. 그럼 소문자 A로 시작되는 것도 4종류가 있겠죠. 스몰 A, 라지 BD, 스몰 A, 라지 B, 스몰 D, 스몰 A, 스몰 B, 라지 D, 스몰 A, B, 스몰 D. 이렇게 8종류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다 써서 대답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있다. 2의 3승 8종류. 그럼 이때 이와 같이 브라우니를 새하얀스랑 교배했을 때 표현형이 몇 종류가 나오느냐. 표현형이 몇 종류가 나오느냐. 사실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기초반이지만 기초반에서는 이 내용까지만 할 겁니다. 자, 그럼 브라우니가 만들어낸 생세포 8종류. 새하얀스가 만들어낸 생세포는 한 종류. 그죠? 그럼 여기 표현형이 몇 가지 나오느냐. 알아보고 보면 꽤 많은 학생들은 8가지라고 대답하는데 8가지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열성순종과 교배할 때 자손의 표현형의 비율은 열성순종이 아닌 다른 녀석이 만드는 생식세포의 비율과 같다. 여기 생식세포가 8종류니까 표현형도 8종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A, B, D가 서로 다른 형질을 결정할 때. 그런데 지금 한 가지 형질이죠. 피부색이란 한 가지 형질. 그래서 8종류가 될 수가 없죠. 대문자의 개수에서 결정된다고 그랬어. 그럼 여기 대문자, 얘는 빵개죠. 스몰 a, b, d는 대문자가 빵개야. 그럼 여기 대문자가 3개인 경우도 있고 2개인 경우, 1개인 경우, 2개인 경우, 1개인 경우, 빵개인 경우. 그죠? 어쨌건 종류만 따지니까. 그럼 여기 3종류. 브라우니. 2종류. 덜 브라우니. 1종류.
다시 한 개, 세 개, 브라우니, 두 개 덜 브라우니, 한 개 덜 브라우니라고 그냥 할게요. 0개. 그럼 세안스. 물론 여기 다 숫자 써보면 이렇게 될 텐데, 그럼 브라우니, 덜 브라우니, 덜 브라우니, 세안스. 표현형 몇 종류? 4종류. 자, 이 경우에 이 표를 굳이 그리지 않아도, 자, 대문자를 누가 주냐면 이 브라우니가 줘. 그럼 브라우니가 대문자, 어쨌건 유전자 6개 있으니까 생식세포 만들면 유전자를 3개 주게 되죠. 그럼 3개 전부 검은색, 빛금질 할게요. 검은색이 대문자일 수도 있고. 이렇게 2개만 검은색인데 순서는 관계없다. 이렇게 검은색일 수도 있고, 이렇게 검은색일 수도 있고, 그죠? 검은색 1개인 경우도 있겠죠? 순서는 상관없다. 순서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검은색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럼 검은색 3개인 경우, 2개인 경우, 1개인 경우, 빵개인 경우. 그죠? 그래서 브라우니, 덜 브라우니, 브라우니, 덜 브라우니, 덜 브라우니, 세안스. 표현형 4가지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썼지만 어쨌건 최대로 줄 수 있는 대문자 개수 3개밖에 없어. 그럼 3개인 경우도 있고 2개인 경우도 있고 1개인 경우도 있고 0개인 경우도 있고. 그럼 표현형 4종류. 됐죠? 자, 137쪽에서 문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137쪽 문제. 어떤 동물에서 형질 가는 세쌍의 대비유전자 FG에 의해서 결정된다. FG. 가의 표현형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비유전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이게 무슨 유전이란 뜻이야? 다인자 유전이란 뜻이야. 대문자의 개수에 의해서만 표현이 결정된다. 무슨 유전? 다인자 유전. 이 대비유전자의 수가 다르면 가의 표현형이 다르다. 대문자의 개수가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FG는 서로 다른 염색체상에 서로 다른 상위 염색체상이 존재한다. 옳은 것만 골라라. 그럼 기억. 가의 표현형의 종류는 총 5가지다 그랬는데, 자, 지금 이거 라지 E와 스몰 E, 라지 F와 스몰 F, 그리고 라지 G, 스몰 G에서 결정된다. 그러면 한 개체가 갖는 유전자는 전부 몇 개냐면 6개죠. 어떤 개체는 라지 EE, 라지 FF, 라지 GG, 대문자 6개죠. 대문자 개수만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6개인 경우도 있고. 라지 EE, 라지 FF, 라지 G, 스몰 G, 그러면 대문자 5개죠. 순서는 상관없어. 종류만 따지니까. 여기 라지 스몰 E에 라지 FF, 라지 GG 해도 대문자 5개죠. 되죠? 그럼 대문자가, 봐봐. 자, 각 개체는 유전자를 6개씩 가지고 있는데 2개씩 나눠서 FG로 나눠서 2개씩 전부 해서 라지 E, 라지 FF, 라지 GG. 그럼 전부 6개죠. 그죠? 5개인 경우도 있겠죠. 순서 관계없어. 4개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해돼? 3개인 경우, 2개인 경우, 1개인 경우, 빵개인 경우. 스몰 E, FF, GG면 빵개인 경우. 그럼 전부 표현형은 몇 가지 나올 수 있어? 7가지 나올 수 있죠. 자, 2번. 유전자형이 대문자 FG인 개체에서 생식세포에 만들어지는 생식세포의 구성은 다 똑같다. 라지 EE, 라지 FF, 라지 GG. 얘가 생식세포를 만들면 라지 E, 라지 F, 라지 G 한 가지밖에 없죠. 너무 쉽다? 그래서 니은은 맞고 디귿. 유전자형이 아까 했죠? 이거는 마찬가지죠. 또 한번 해봅시다. 자, 대문자의 개수에서만 표현이 결정되는데 라지 E, 스몰 E, 라지 F, 스몰 F, 라지 G, 스몰 G와 스몰 E, F, F, GG 교배시켰을 때 자손에서 몇 가지 표현이 나오느냐. 대문자의 개수에서만 결정된다. 대문자 줄 수 있는 건 왼쪽에 있는 이 녀석밖에 없다. 그럼 최대 몇 개 주느냐? 3개 준다. 2개 주는 경우, 1개 주는 경우, 빵개 주는 경우. 그래서 표현형은 4종류 나온다.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 4번 되겠다.
자, 이제 지금까지 배운 것을 이렇게 결국 우열의 원리 배웠죠. 분리의 법칙, 독립법칙, 그리고 이제 성염색해 유전, 상염색해 유전, 더 구체적으로 단일인자 유전, 다인자 유전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생명은 단일인자 유전이야, 다인자 유전이야? 단일인자 유전이죠. 한 개체의 유전자 두 개씩. 물론 남성은 한 개지만 어쨌든 단일인자 유전이야, 생명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배운 거를 한꺼번에 이제 적용해서 가계도 분석법 설명하겠습니다.